태풍 마이삭이 밤새 영남 지역을 관통하고 현재 동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사회부 최수연 기자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두 분 나왔는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기자. 네. 부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밤 사이에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면서 양손을 크게 다친 60대 여성이 출혈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태풍이 강타한 제주와 부산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오전 5시 기준 제주도에서는 600건이 넘는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는 14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고요. 광안리 해안도로와 가덕대교 등 35곳의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강풍의 가건물 형태의 이동식 주택이 도로에 나뒹구 능가하면요. 길이 40m의 철제 구조물도 도로 위를 쓰러져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로 쓰던 컨테이너가 바람에 밀려와서 도로를 막기도 했고요. 강원 영동에서도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양양의 경우 한때 시간당 125mm의 폭우가 쏟아져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고 강릉 저지대 주택과 도로 등도 일부 물에 잠겼습니다. 예, 자 맹수영 대표님, 이 마이삭 현재 위치 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조금 전 6시 반이죠. 예,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여전히 세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중심 기압이 96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접근할 때에 비해서는 한 20헥토파스칼 정도 기압이 이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시속 140km, 초속 39m. 여전히 강한 그 태풍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금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당 60mm 안팎의 강한 세찬비가 강원 영동 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고 지금 지금부터는 이미 수도권 지역은 출근길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태풍이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까지 좀 유입을 시켜서 태풍은 중심은 빠져나갔지만 주변에 지금 강한 비구름을 형성시키고 있고 지금 바람의 강풍 반경도 여전히 한 직경 한 700km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심이 빠져나갔다고 지금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전히 태풍 피해 주의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해외 주요 기관들의 예상 경로가 조금씩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좀 동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중심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 태풍 동쪽으로 많이 좀 방향을 틀어서 이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의 이제 특징이 보통 이제 태풍은 중위도권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쪽으로 많이 좀 북동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태풍은 경상남도 해안을 상륙해서 거의 북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는 했지만 강원 북부 해상, 그러니까 북한의 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시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결국에 상륙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소멸하는 시점이 지금 중국 내륙 쪽으로 오늘 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경로가 그러니까 동해로 갔다가 다시 틀어서 내륙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튼다기보다는 거의 북진을 하는 거죠. 거의 직진을 하는 그런 좀 이상한 좀 경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이번 태풍이 규모나 예상 피해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마이삭은 2003년의 태풍 매미와 경로와 강도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13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고 4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실제 부산 남서쪽에서 상륙해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상당히 유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삭은 강풍의 반경이 350km로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최대 400mm의 비도 동반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서는 산사태랑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맹소영 대표님, 이렇게 유사점이 많은 태풍 매미랑 마이삭의 차이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이동 경로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듯 굉장히 또 다른 태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매미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지나가다 바비, 마이삭 모두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중심 기압이 한 945헥토파스칼로 비슷했습니다. 뭐 강도도 거의 비슷했지만 매미의 경우는 우리나라 진입하기 전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날 때 910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고요. 거의 뭐 초강력 태풍이었습니다. 중심에서 부는 바람이. 근데 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단계로 들어왔고 지금 마이삭과 바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다는 차이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태풍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지금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을 상륙해서 거의 북진을 했기 때문에 거의 휩쓸고 간 내륙 자체가 경상남도 내륙, 경상북도 내륙, 그리고 강원 이제 남부 쪽에 있는 내륙까지 관통을 했다라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최 기자, 이 태풍으로 정전 피해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역대급 강풍을 몰고 오면서 제주와 경남 등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국 6만 4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에서 4만여 가구, 경남 2만여 가구, 부산과 울산에서 5만 가구 가까이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전은 대부분 강풍으로 인해서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정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태풍 피해가 정전 피해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 대표님, 태풍 마이삭의 피해가 이렇게 큰 이유가 어떤 걸로 좀 진단이 되십니까? 아무래도 태풍의 중심이 내륙을 관통했기 때문이겠죠. 예. 그 바비의 경우에는 좀 서해 먼바다로 중심을 틀었기 때문에 비교적 강풍의 반경에서 좀 육상 쪽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비껴갈 수 있었었는데 사실 그 바비의 태풍도 약한 태풍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중심이 내륙을 관통하다 보니까 이 태풍의 오른쪽 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태풍의 왼쪽 편에는 굉장히 강한 비구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비와 바람이 모두 강한 태풍이고 또 우리나라 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독 이번 태풍이 뭐랄까요? 좀 바람의 비 피해보다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이 강한 상승 회전 기류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좀 속도를 느린 상태에서 제주도 주변 부근에 평년보다 높은 고수온을 천천히 지나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날 때는 속력이 빨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태풍이 좀 안 좋은 좀 강하게 발달하는 조건으로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염려했던 그런 피해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동해상으로 이동을 하고 있으나 태풍의 중심이 나갔다고 해서 바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었고요. 특히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 또 중부 지역의 시민분들이 출근 시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바람에 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좀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겠습니다.